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시나리오를 제가 지금까지 줄곧 짜드리면서 뭐 다행인 건지 아니면 대단한 건지 아니면 정말 셀트리온을 뭐 신의 영역처럼 내다본 건지 어쨌든 여러분 다행스럽게 저는 제가 방송을 4월달에 시작을 했고 이때 시작을 하면서 9만원대, 10만원대, 11만원대 주구장창 들어오는 회원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자 이제는 완벽히 놓아줄 때다 라고 37만원에 완벽히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다시 25만원에 재매수를 했고요. 재매수한 것은 35만원이 넘어가는 라인부터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매수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자리부터 뭐라고 했느냐, 30만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지지 마라 그랬어. 자, 요거 내 말 맞다 1번. 30만원 자리가 올 때까지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매수하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정말 귀신처럼 여기에서 뭐 캔들이 도치형 캔들이 나오고 뭐 하락 반전형이 어쩌고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려라 그랬어. 기다려라. 때가 올 거다 그랬습니다. 때가. 이제 때가 왔어요. 기다리던 30만원이 왔죠. 이 30만원 이제 깨지고 내려갈 겁니다. 이 30만원이 저는 반드시 깨지고 내려갈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30만원이 깨지고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근데 저는 언제 올매 9만원, 10만원, 11만원 매수해서 여기 37만원 올매도, 25만원 재매도, 35만원의 재매도, 그 다음에 갯발생 딱 시키고서 얘는 무조건 저항 받을 거다. 근데 저항 자리까지도 오지 않고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이 30만원 짜리 제 회원분들에게는 셀트리온이 관심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참고로 제 회원분들 중에서도 셀트리온의 수억 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 하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버럭스급 선생이 인기를 끌은 것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셀트리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없는 사람은 수익이 나고 혹은 또 있는 사람은 제 말을 듣고 35만원 라인부터 매도를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매수하지 않고 쭉 참고 기다렸다가 매수를 동참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했을지. 저는 월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저희 회원분들에게 자, 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10% 매수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비중, 즉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에 매수 대기하고 있는 금액이 5억이든 10억이든 1억이든 1000만원이든 관계없이 내가 셀트리온에 투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10% 매수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제가 보는 견해는 여기에서 정별을 만들고 나서 6월달이죠. 6월달, 7월달에서 정별을 만들고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50, 60, 70만원 간다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렵겠죠. 그것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고점 라인을 넘길 때 봐도 절대 무리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30만원이 무너질 거라고 봤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그죠? 그건 제 핵심 노하우인데 그것까지 다 말하면은 저는 뭐 먹고 살아요? 농담입니다. 자, 30만원 기다렸던 자리가 왔는데요. 62평을 지지받고 올라갔고 62평을 지지받고 올라갔고 이 62평은 저는 이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위에서 매수했던 부분들, 즉 38만원, 9만원 라인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 이거예요. 왜 많을까요? 라는 의문점을 달았어요. 이렇게 고가로 형성하고 있었고, 고가 형성된 것을 바로 25만원 찍고 다시 올라가서 39만원대를 딱 찍은 걸 보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더 가나보다. 이때는 아무도 관심 없다가 왜 이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이격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더 가겠다라고 잡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유튜브 보고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보통 한 3-4분씩 되거든요. 네, 카톡 오시는 분들 등등등 해서 셀트리온에 물려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아, 이제 저 자리는 쉽게 못 가겠구나라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좋아. 저는 그 전에 매도를 드렸고, 그리고 그 전부터 30만원이 갈 때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와중에 저는 전화를 수십 차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 국면은 쉽게 가지 못할 거라면 어느 자리까지 셀트리온을 밀어버리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35만원에서 39만원 라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즉 아무나 누구나 개나 소나 물려있는 자리가 35만원에서 39만원이라면 과연 어디까지 밀어야만 그 물량을 빼뜨려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세력이라면 이 셀트리온의 물량을 뺏어 먹으려면 최소한 25만원까지 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5만원까지는 밀어야만이 개미들의 물량을 완벽하게 뺏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뺏어 먹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왜? 셀트리온은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얼마가 갈 거라고요? 여러분, 얼마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예, 한번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보시죠. 제가 여러분 셀트리온을 드리면서 셀트리온 얼마 간다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습니까? 네, 100만원 넘긴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혹은 100만원 근처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죠. 아마 이 얘기를 드리면은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아, 저 미친놈 저거. 저 개념도 없는 새끼 저거. 저 지가 뭘 한다고 저거 100만원 간다고 지랄이야 저거. 저거 미쳤구만. 언제? 뭐 30년 뒤에? 뭐 40년, 50년 뒤에 100만원 간다고? 야, 그딴 소리는 누구나 못하냐? 앞으로 벌어지도 않을 거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예.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로 제 방송을 들으실 것 같으면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듣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런 제가 허무맹랑한 얘기만 했다면 어떻게 9만원, 10만원, 11만원에 매수시켜서 어떻게 37만원 월매도를 드렸고 다시 어떻게 25만원에 매수한다는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짜서 유튜브 방송에 생방송으로 내보냈고, 그리고 어떻게 35만원에 매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30만원 깰 때까지는 쳐다도 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카톡을 드렸을까요? 자, 이거 카톡 받았다 1번 눌러볼까요? 제가 우리 전업반 회원분, 직장반 회원분에게 모두 드렸습니다. 왜? 셀트리온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은 셀트리온 하나만 가지고 제 방송에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 제가 셀트리온에 한 3억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셀트리온만 봐주세요, 리딩을 해주세요 라고 들어온 분도 계세요. 그죠? 맞습니다. 괜히 살까봐 자꾸 언급해드린 겁니다. 자꾸. 예.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친구가 앞에서 뭐가 맞았어요? 예, 갭을 맞았어요.
갭을 맞고 하락한 것은 이 갭은 뭐가 된다 그랬나요? 저항이 된다 그랬어요. 저항.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저항 라인까지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옆으로 기다가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이 우하향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매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30만원에서 종가로 제가 드렸죠. 자, 이제부터 셀트리온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매수를 시작했는데 굳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유가 있나요? 이유 없어요. 맞잖아요. 하지만 이 셀트리온 하나 가지고 제가 또 인기를 끌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후속적인 부분도 제가 한번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올려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녹화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럼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셀트리온을 얼마까지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얼마까지 보고 있느냐. 자, 여기에서 28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26만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혹은 제가 바라보는 맥시멈 다시 한번 25만원짜리 근처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죠? 야, 그러면 단기로 가는 사람과 중장기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입장 차이도 반드시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30만원 아래서부터는 단기로 가는 사람도 기회가 될 거고 중장기로 가는 사람도 기회가 될 겁니다. 중장기로 가는 사람은 무조건 여기서도 기회예요. 여기서도 기회라고. 단 여기서 몰빵을 때려서 물려 있느냐, 30만원 깨고 내려오는 자리부터 분할 매수가 돼서 내 평단가를 20만원대로 맞춰 놓겠느냐에 따라서는 차원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25만원짜리를 다시 온다고 가정을 하에 내 평균 단가는 27만원짜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39만원에 물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9만원에 물려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의 격차는 30%입니다. 30%. 다시 올라가야 되는 자리 몇 프로? 40, 약 2% 정도가 올라가야만이 원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라면요 2억만 투자해도 8천만원입니다. 2억만 투자했을 때 8천만원이라는 돈이 수익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 회원분 중에서 셀트리온에 2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지금 최고 많이 투자하시는 분이 한 8억 정도? 8억 정도. 셀트리온 하나에다가 뭐 2, 3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40%는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셀트리온의 주가는 반드시 이렇게 요동을 칠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그래 왔듯. 자, 보실까요? 자, 얼마까지 산다 안 산다를 떠나가서, 자, 이 친구가 레벨업이 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주가들이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때는 뭐 어마어마한 점상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가 무덤 파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죠.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나요? 주구장창 횡보가 나오죠. 자, 이 횡보가 나오는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때는 뭡니까?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었죠. 공매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2만원까지 박살이 나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제기가 됐었다. 1년, 2년,
3년 끝나고 나서 레벨업이 되면서 고가권을 뚫었고, 여기서부터는 뭐다? 랠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죠? 랠리가 나왔고 뚫고 올라간 자리는 내려오니까 뭐더라? 지지로 바뀌더라 라고 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쭉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완벽한 랠리가 나오기 전에 횡보를 다시 거쳤죠. 횡보를 다시 거치는 구간이 여기에서 1년, 약 2년 동안의 횡보 기간이 또 나왔습니다. 그죠? 그 전에 나왔던 건 뭐더라? 급등, 급등. 이렇게 1년 안에 엄청난 시세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시세가 나온 걸 보시게 되면 약 200% 정도가 시세가 나왔죠. 그럼 앞전에 나왔을 때 시세들이 몇 프로씩 나왔는지 한번 레벨업이 됐을 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에서 박스권 나오고, 저 앞에서도 박스권 나오고 레벨업이 될 때 약 500% 나왔고요. 박스권 나오고 뚫고서 고점까지 몇 프로? 약 180%에서 200%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을 뚫고 이 자리에서부터 위에까지 몇 프로? 약 78%, 150% 정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횡보하고 다시 한번 레벨업.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횡보를 끝냈고요. 횡보를 끝난 시점부터 얼마가 나왔는지 몇 프로? 약 220% 정도가, 약 200% 정도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레벨업이 될 때 100%, 200%, 300% 나온 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때 나왔던 파급적인 어떤 그런 이 섹터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 불었을 때 어마어마한 바람의 정도,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허나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역사를 가지고 가져온 어떤 그런 그 바램을 봤을 때 지금의 이 자리는 여기에서 100%가 더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부푼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친구가 레벨업이 될 때 62평을 무너뜨린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과거를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업이 되고 나서 어떻게 62평을 반드시 무너뜨리는 위치들이 왔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레벨업 시키고 62평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뚫고서 레벨업 될 때 62평을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자리, 깨고 내려오는 자리, 깨고 내려오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반드시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서도 반드시 있었죠.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 봤을 때는 62평을 깨고 내려온 자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6, 7개월 동안. 9월 달에 만들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약 6개월 정도 동안 62평을 깨고 내려가는 파동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왜 62평을 깬다고 봤는지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레벨업이 된 위치를 보니까 조정받을 수 있는 국면이 충분히 와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했고, 그 판단에 저는 우리 회원님들 리딩하는 데 있어서 굳게 제가 더 이상 주가가 내려와도 사지 마라,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조금만 내려왔다고 더 사고 하지 마라, 때가 되면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라고 셀트리온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구사해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워낙 많은 이슈들을 함께 하면서 그 이슈들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즉, 금요일장처럼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때문에, 그 무역 전쟁 때문에 이렇게 장이 박살날 때는 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어떤 전문가를 할지라도 이 장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듯 그렇게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셀트리온이 무너진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리고 또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본질적인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박살이 난다면 그것 또한 저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하에 본질적인 악재에서, 즉 본질적인 악재 중에 서정진 회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등등 어떤 그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셀트리온을 가지고 셀트리온 회사를 망치려고 마음을 먹고 무엇을 했다면야 문제가 되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정진 회장님의 마인드는 제가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으나 저는 그분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연설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은 꼬박꼬박 챙겨봤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어떤 한마디 언행을 지켜봤을 때 전혀 그럴 분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더 구글링을 하고 좀 더 파보고 이 친구가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 회원님들에게 굳게 제가 추천을 했고, 그 추천한 결과가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가져왔고 회원님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은 62평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곳에 와 있는데, 내일 당장 월요일날 당장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기다가 레벨업을 좀 해서 전고점을 맞고 떨어져서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상승했다가 앞에 있는 갭 부분에 대한 전고점을 부딪히고 내려와서 기다가 떨어질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다? 25만원 자리까지 올 때까지는 절대로 셀트리온에 매수할 수 있는 최대치를 모두 담지 않겠다라는 것이 제 시나리오입니다. 즉 25만원짜리나 26만원짜리가 온다면 일시적으로 30만원까지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30만원까지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25만원짜리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풀매수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30만원까지 바라보고 갈 것이고요. 중장기로 가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25만원이 온다면, 혹은 25만원짜리 깨지고 온다면 뭐죠? 기회죠, 기회. 기회가 되겠어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나 기다가 떨어진 자리, 이 부분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가지고 가다가 박스권 저점에서 일부 잡아서 그 박스권의 중단 가격이 오게 되면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 분할 매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했다? 매수를 지금 시작했다 이겁니다. 매수 시작. 그러면 얘가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하면 어떡하려고 그딴 식의 시나리오를 세우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반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이클이 분 다음에는 올라가서 한 번에 안 떨어집니다. 제가 3,000당 제약을 유튜브에다가 말씀드릴 때도 이거 한 방에 떨어진다고 했나요? 이 자리에서? 자, 이 자리였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3,000당 제약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나요? 못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 번에. 절대로. 어떻게? 반드시 뭘 준다고? 굴곡을 주고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굴곡을 줄 때 이 굴곡을 3번, 4번, 5번 줄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이것을 매매한다면 3,000당 제약을 매매한다면 전저점을 만들어줬던, 즉 박스권의 하단을 만들어줄 만한 곳을 정하고 그 박스권 하단 근처에서 살짝 위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서 박스권까지나 박스권을 살짝 일탈하는 곳까지 분할 매수하는 구간으로 잡고 분할 매수해서 내가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0% 정도의 리스크를 잡고 끌고 가되,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디? 최대 고점에서
중간. 요 중간 지점을 넘어설 때부터는 뭐해라?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정말 최고 상단의 어디? 박스권과 최고 상단의 중간 이상으로 넘어왔죠? 중간 이상으로 넘어왔고 큰 캔들부터 분할 매도가 들어갔다면 분명히 수익 실현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3천당 제약도 마찬가지, 지금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럼 이 자리부터 어디 박스권 하단 이 자리까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1,000만 원이 비중이 다라면 난 지금부터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습니다. 이 자리부터는 얼마? 200만 원 가지고 분할 매수를 5번 정도 걸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되 어떤 시나리오를 짜겠느냐. 자, 가격권마다 설정을 하고 5번 정도를 나눠서 매수를 시켜보되 여기서 한 번 매수되고 상승될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혹은 5번 모두 매수되고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 번, 2번, 3번, 4번, 5번을 모두 매수하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2번 매수되고 올라갈 수도 있고 3번, 4번 매수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만 매수되고 올라가면 에이 그거 뭐야, 그럼 뭐 분할 매수하다가 이것만 걸리면 올라가는 거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에 대한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리스크를 그만큼 줄이겠다라는 뜻입니다. 리스크를. 왜? 네가 내려올 수 있는 한계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점을 벗어났을 때는 풀매수가 되겠지만 그 풀매수가 되고 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비용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잡을 때 짧게 잡아서 대응을 하겠다. 이것이 뭐가 되겠다? 팩트가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3천당 제약도 그런 모습이 앞으로 한 번 더 나오는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저는 한 번 이상은 충분히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서 셀트리온 시나리오에 들어있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알아들었다 1번? 자,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을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서 얼마짜리까지 25만원짜리까지 보되 25만원이 깨지고 내려가는 자리는 반드시 기회가 될 거다. 제 시나리오입니다. 자, 30만원에 저희들은 10% 매수 시작했습니다. 내 돈이 2억이요 2천만원, 3억이요 3천만원, 5억이요 5천만원, 1,000만원이다 100만원, 100만원이다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주식은 한 주식에 30만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 주만 사놓고 100만원 가진 사람이라면 한 주만 사놓고 어떻게? 27만 5천원 라인이 오게 되면은 또 한 주, 25만원짜리가 오면은 그때 또 한 주. 그래서 세 주를 사서 거의 100만원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 좀 더 자세한 시나리오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 25만원,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얼마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29만원짜리, 28만원짜리, 27만원짜리, 26만원짜리 이렇게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즉 셀트리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몰빵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비중, 보통 4종목에서 6종목 정도를 관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4종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4억이 있다면 1억이 되겠죠? 그 1억 중에 10%가 되니까 1,00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29만원이 온다면 몇 프로, 28만원 온다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분할을 시켜서 매수가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 종목의 최대 비중을 이렇게 분할로 실으시되 25만원 라인이 깨지고 내려가서 거래량을 급증시키는 파동이 발생하면서 거래가 집중되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발생하는 파동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 뭐 그런 건 드물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나왔다라면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4종목에서 6종목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비중 중에서 한 종목의 최대치의 비중이 얼마까지 들어갔어? 25만원까지 들어간 거지. 그럼 25만원을 깨고 내려오는 파동부터는 뭐해? 이 4종목에서 6종목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의 한 종목 비중을 다시 빼서 여기서부터는 무게를 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무게를 실어버려서 25만원이 깨지는 라인부터 20만원까지는 어떻게? 너 내려와봐, 나 사줄게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매수를 들어가신다면 무조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자, 제 셀트리온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